자, 9단원 삼각함수 활용.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좀 이용해가지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 이런 단어 나오는데, 삼각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보를 줬을 때, 나머지 정보들을 알아내는 이런 이제 파트입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6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가지고, 각도 3개하고, 이제 변 3개, 요거에 대해서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사인 법칙이다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사인 법칙이란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요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데, 물론 외접원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제 뭐 외접원을 그려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각도하고 이제 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보니까는 자, 사인 A분의 이제 그 마주보는 대변이죠. 스몰 a는 자,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는 이제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2r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이제 사인 법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증명을 미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증명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각도가 이제 예각이라면,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은, 이제 원에 이제 원주각이라는 게 있다 그랬거든.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그림 볼까요? 자, 여기 그림 있습니다. BC호. 이 BC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 원주라는 건 원의 둘레잖아, 그지? 원의 둘레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 각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 원주각은 자, 똑같은 호 BC만 가지고 있다면은 어디 지점을 갖다가 옮기더라도 원주각이 항상 같을 거니까. 자, 우리는 삼각함수는 이제 우리가 삼각비를 따질 때는 직각삼각형에서 따지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자, 이 원주를 옮겨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지름을 한 선으로 가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새로운 A'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주각을 만들어도 우리 원래 처음 했던 요 A 각이랑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똑같은 이제 이 A 프라임이 A랑 같기 때문에 자, 왼쪽 다시 좀 보시면 sin A라고 하는 요 값하고 sin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하고는 서로 같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in A 프라임을 보면은 자, 여기 2R이라고 하는 요 길이하고 요 A라고 하는 길이를 쓰는 그 삼각비는 자, 요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각도에 대해서 마주보는 요거는 지금 높이로 봐야 되는 거지. 높이로 봐야 되고 뭐 빗변은 뭐 항상 변하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셈이 이 각도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거는 높이, 이걸 끼고 있는 거는 밑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빗변과 높이에 대한 삼각비는 사인이잖아, 그지? 사인. 그래서 사인 A 프라임은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사인이니까 요런 패턴으로 가지, 그지? 자, 사인은 이 빗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2R분의 A더라 해서 또 왼쪽에 보시면 2R분의 A더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2R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뭐 2R분의 A를 역수시켜가지고 뭐 A를 나눠준다면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예각일 때는 뭐 이렇게 됐고, 자 직각일 때는 뭐 간단하게 되는데, 자 직각일 때 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좀 확대를 한번 볼까요? 자, 직각일 때 보시면은, 자, 애초에 지금 이 마주보고 있는 이 A라는 각도에 대해서 지금 이게 90도다라고 하는 거는 반원이 되어 있다는 상태인 거야. 자,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각의 반이에요 라는 게 있거든. 중심각이 180도니까는 원주각이 90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마주보는 여기 대변 길이도 A고, 자, 그 길이가 말 그대로 지름이 돼버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A하고 2R이랑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할 때 왼쪽 잡 보시면은 sin a분의 이제 대변 a는 a와 2r 여기 보이는 외접원의 지름 길이랑 똑같은데 sin 90도가 돼 버렸으니까 요 a랑 각도 90도니까 sin 90도가 얼마예요? sin 90도는 1이죠, 1. 자, 또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 단위원,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하고 동경에 이렇게 90도짜리 동경이 있었을 때 만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x좌표, y좌표, 기울기 뭐 이런 것들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수 있었죠. 자, 사인은 y좌표였으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지?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자,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자, 이런 식으로 쭉 삼각함수 그래프를 사인 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 보이는 지점이 2분의 파이 90도일 때 가장 높은 값 1이다. 이렇게도
아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1분의 2R이니까 2R이다 라고 90도일 때 됐고요. 자, 이제 둔각일 때. 자, 둔각일 때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느냐. 자, 지금 보이는 이 ABC라고 하는 요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일단은 또 여기 보이는 이 각도가 지금 A인데, 여기 마주 보고 있는 이게 대변 A가 되는데, 일단 여기 추가적으로 지름을 하나 긋고요. B를 지나가는 지름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C하고 이제 여기 보이는 지름을 이어주는데, 이 지점을 A'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마주보는 대변, 대각과 마주보는 각, 요 A랑 각도랑 A'이랑 각도를 더했을 때, 대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180도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어. 180도는 파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왼쪽에 서 보시면은 sin A라고 하는 거하고는 sin의 180 마이너스 A 프라임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두 개 더해서 180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 변환 있었잖아, 각 변환. 자, 180이라는 게 지금 파이라 그랬잖아, 그지? 파이라는 거는 2분의 2니까 요 2가 짝수죠. 짝수니까는 sin이 sin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각도 이 180 마이너스 A 프라임이라는 요 각도 2, 4분면이죠, 2, 4분면. 2, 4분면일 때는 요 사인이 양수인 값을 가지는 지점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 A 프라임으로 나왔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인 A와 사인 A 프라임은 서로 똑같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사인 A 프라임을 구해주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A 프라임 요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또 보면은 이게 빗변이 돼버릴 거고 얘가 지금 높이가 돼버릴 건데 걔가 지금 또 이제 빗변분 높이를 해주면 자 왼쪽에 보시면 2R분의 A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sin A가 이제 2R분의 A니까 또 변형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각도, 자, 뭐 예각이든, 뭐 90도든, 그리고 둔각이든 전부 다 우리가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각도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자, sin B, sin C에 대해서도 성립하니까 결국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의 사인 법칙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더 들어가서 간단히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얘는 지금 각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120도랑 30도. 120도랑 30도니까 합치면 150도죠. 자, 그럼 여기 보이는 C라고 하는 요 각도도 3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30도, 30도가 특수각이잖아. 원래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이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여러분이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수선의 발을 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은 말 그대로 밑변이 이등분 돼버리죠. 이등분. 이게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봤을 때 이런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여기 수선반까지 구하는 이 길이 자체가 이제 얼마가 돼버릴 거냐면은 2분의 루트 3이겠죠. 근데 쌤이 이제 특수각에 대해서 자 특수각이 이제 45도, 45도, 90도짜리 요런 이제 직각삼각형도 하나 있고 30도, 60도, 90도짜리 요런 직각삼각형도 하나 있다는데 그 비율 자체가 1대 1대 루트 2 자 얘는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된다 했는데 여기서 서로 변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냐면은 자 여기 보이는 직각 이등변의 경우에 자 한 변의 길이 얘를 줬을 때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고 있다?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루트 2라는 길이를 줬을 때 이걸 구하라고 하면 나누기 루트 2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경우 자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이제 제일 쉬운 숫자니까 이 길이를 준다면 땡큐죠. 자 여기에서 요 길이가 되려면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이 길이에서 B변으로 넘어가려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자 여기 보이는 자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줬을 때 이 길이를 물어본다면 루트 3을 나누기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될 거고 마찬가지 2가 주어졌을 때 이 길이가 되려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이는 이 2라는 거에서 루트 3으로 넘어가려면 1로 거쳤다가 다시 이렇게 가주면 즉 2에서 1로 가려면 나누기를 했다가 다시 루트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시간 관계상 풀려면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자 여기 보이는 이 2분의 루트 3 30도 60도 90도 지금 특수각이 된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루트 3을 나누기 하면은 제일 짧은 게 나온다 그랬는데 나누기 루트 3을 하면은 루트 3이 없어져서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마찬가지 이거를 갖다가 2배 해버리면은 이제 C라는 길이가 나오는데 2배 하면 그냥 길이가 1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마찬가지 이등변이니까 B도 1이다. 라고 푸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은 혹시나 이제 문제에서 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시오라고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뭐 사인 법칙을 풀어야 되겠지만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굳이 사인 법칙 쓰고 싶을 필요 없어요. 이런 특수각에서는. 자, 그럼 사인 법칙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도 한번 볼게요. 자, 지우고. 자, 사인 법칙을 갖다가 이제 적용시킬 때 여러분들도 이제 딱 이 경우에 사인 법칙을 쓴다. 뭐 이 경우에는 뭐 코사인 법칙을 쓴다. 딱 정해진 패턴은 딱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코사인 법칙을 쓸 때도 있고, 코사인 법칙을 쓸 것 같은데 사인 법칙을 쓸 때도 있고,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감을 좀 이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문제에 따라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사인 법칙은 주로 어느 경우에 많이 쓰냐면, 자, 여기 보다시피 이 120도도 우리가 특수각을 확장시켰으니까 특수각으로 보는 거야. 이런 특수각의 경우 또는 특수각이 아닐 때는 사인 값을 아예 문제에서 주는 경우에 자, 이 각도와 마주보는 변 있죠. 대변. 이 각도와 마주보는 대변에 대해서 길이를 줬을 때 그때 우리가 주로 사인 법칙을 많이 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 30도라는 이 각도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이 이제 B라고 하는 변인데 이 B를 구해낼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삼각형의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각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대변인 C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야. 자, 그러면은 자, 공식을 외우고 써먹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인의 A가 사인의 120도 문제 있으면 풀겠습니다만 재미 써볼게. 자, 얘가 뭐랑 똑같다? 사인의 30도분의 B 얘랑 똑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인 120도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에 이제 쌤이 얘기했던 특수하게 확장을 잘 활용시켜 놓으면 금방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자, 사인 120도는 어떻게 돼 있다? 동경이 지금 자, 좀 작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120도라는 거는 90도보다 30도, 90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움직인 상태지. 그러면 사인이라는 거는 y좌표를 얘기하는 거랬으니까 요 1이라는 좌표보다는 조금 내려간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뭐 9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거. 자,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을 1분의 루트 3으로 보면 약분이 돼버리죠. 그럼 얘가 지금 1분의 2가 돼서 2가 되겠네. 아, 얘가 2다. 그럼 따라서 B는 2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하기 하면 되는데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러면 여기 30도가 나왔긴 하지만은 얘는 이등변이니까 바로 C도 1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겠죠. 뭐 책에서는 그냥 이등변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바로 풀어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는 뭐가 있냐면은 삼각형 ABC에서 각도를 이렇게 줬을 때, 자, 얘를 또 한번 보세요. A라는 각도하고 스몰 a라고 하는 게 무슨 관계에 있다? 자, 각도 대각하고 대변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자, 여기 자, 얘가 30도 A라 그러고 얘가 지금 5라고 친다면 여기 보이는 요 30도라는 각도에 마주보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사인 30도분의 5라고 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은 2R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2만 하나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5 해주면 10이 되는 거고 10이 2R이니까 반지름은 5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사인 법칙을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할 때 얘기하는 건데 뭐 단순한 연산입니다. 자, 사인 법칙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변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곱한 다음에 2R로 나눠준다면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이런 관계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비율적으로 보자면 자, 제일 밑에 있는 자, A 대 B 대 C 뭐 이걸 바로 볼 수도 있고 변형시킨 다음에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 형태로 변형을 시켰는데 일단 우리가 봐줄 부분은 뭐냐면은 자, A 대 B 대 C 원래 우리가 자, 오른쪽에 삼각형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분명히 각도가 커지면 대변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는 당연하다, 그죠? 그런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커질 거냐? 각도가 2배가 된다고 해서 변의 길이가 2배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30도에서 60도가 된다고 대변의 길이가 2배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관계가 있냐 봤더니 이런 식으로 사인 값도 하고 사인 값하고 이 실제의 변의 길이하고 각도가 이제 비례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 각 변의 길이는 자,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이죠. 외접원의 지름하고 그 사인 값들을 곱하면 만들어낼 수 있고, 결국 이제 비례하는 거는 자, 사인 ABC의 비율이 여기 보이는 대변의 길이 비율이랑 같다, 이제 변의 길이 비율이랑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공식을 변형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안 지웠구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가 2다, 반지름 길이 3이다. 지금 오른쪽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그러면 이제 이 R이 3이라는 거니까, 그지?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걸 무조건 외워서 써먹겠다는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식을 변형시키는 방식만 알고 계시면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sin A를 지금 구하라고 해놨지만은, 우리가 그 식의, 아까 전에 변형시키기 전에 식은 sin A분의 그 대변의 길이 2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2R 이렇게 됐는데, 이 R이라는 게 지금 3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6이 돼버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변형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좀 외우기 귀찮아지면. 그래서 지금 sin a를 양변에 곱해주고, 그러면 6 곱하기 sin a 될 거고, 그럼 3으로 나눴기 때문에 sin a는 3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큰 상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여기 보이는 세변의 길이를 줬을 때 사인의 길이 b를 줘라 라고 한다면은 사인의 길이 b와 아까 얘기했던 이 변의 길이 b는 똑같다. 그래서 4대 6대 8을 약분시켜서 2대 3대 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구름 표시 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느냐. 자, 한 변의 길이랑 두 각의 크기랑 뭐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네가 크기가 주어질 때 이용한다 라고 해놨지만은 뭐 100% 이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 쓸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고 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하나의 각도에 대해서 마주보는 요 대변의 길이의 정보를 주는데 이 알파가 특수각 또는 뭐 문제에서 준 사인 각도 뭐 요걸 갖다 이제 준다면은 주로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파가 있고 여기 보이는 이제 대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지. 그때 여기서는 지금 이 각도를 줄 테니까 요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번엔 변의 길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 보이는 각도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보시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랑 사인 값으로 나타내는 식의 삼각형 모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이는 첫 번째 경우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sin A, B, C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아까 전에 이제 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sin A, B, C 대신에 요 식을 집어넣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를 집어넣겠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제 1번의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자, 1번의 경우에는 자, A에 sin A를 곱한 거는 A 곱하기 2R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B 곱하기 2R분의 B랑 같고 C 곱하기 2R분의 C랑 같다, 그지? 그래 놓고 양변에 2R을 곱하기 해주면 A제곱하고 B제곱하고 C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나올 건데, 얘네들은 지금 변의 길이들이잖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A와 B와 C가 같다. 그럼 다 같으니까 여기 나오는 정삼각형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런 패턴으로 가시면 돼요. 2번도 한번 보시면 A에다가 2R분의 A는 B에다가 2R분의 B 더하기 C에다가 2R분의 C인데, 방금 했던 것처럼 또 양변에 잠시만요. 방금 했던 것처럼 또 2R을 곱해주시면 식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는 뭐가 돼버리냐면 피타고라스가 돼버리죠. 따라서 얘가 제일 긴 빗변이 되는 거니까 각 A가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 3번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in A 대신에 2R분의 A를 통째로 제곱했다. 자, 2R분의 B를 통째로 제곱했다. 그리고 2R분의 C를 통째로 제곱했다. 이번에는 4R 제곱을 곱합니다. 양변에. 그럼 또 마찬가지 똑같은 식이 나오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인 법칙이었다. 자,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인데, 자, 제1 코사인 법칙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이걸 외워서 막 써먹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자, 어떤 패턴으로 푸는 문제냐?
자, 쌤이 이제 수업 시간 얘기했을 텐데,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자, 여기 보인 이 각도를 시타라고 하고, 빗변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 밑변에 해당하는, 이 시타가 지금 끼고 있는 각이 밑변이고, 마주보고 있는 각이 높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이는 밑변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되고, 높이는 빗변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밑변과 관련이 있고 사인은 높이와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특수각이기 때문에 특수각의 비율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혹시나 또 이제 제일 코사인 법칙을 써라라고 하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런 패턴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볼게요. 자, 2루트 2가 돼 있고 지금 2가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간단한 게 지금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이 편하니까 얘를부터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빗변이 2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빠르게 돼야 됩니다. 2에서 저 높이로 가려면은 루트 2를 나누게 하면 된다 그랬어. 왜냐면 원래 여기 이 높이에서 여기로 가는데 루트 2를 곱했으니까 반대로 가면 나누기입니다. 그럼 2에서 루트 2를 나누기를 해주시면 루트 2가 될 거고 마찬가지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제일 짧은 변이 루트 2니까 자연스럽게 30, 60, 90에서 2배를 곱해서 2루트 2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제일 짧은 거 1대 루트 3이니까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BH 여기만큼 길이는 루트 6이 되어버리겠죠. 해서 A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뭐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요 30도에 대해서 45도에 대해서 여기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사인 법칙을 쓰자면은 45도에 대해서 2루트 2 마주보는 이게 있고요. 특수각도 30도에 대해서 2가 있으니까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방금 배웠던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근데 여기 보니 이게 60도였고 여기 보니 이게 45도니까 여기 보인 이 각도를 합치면은 105도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 105도에 대해서 대변인 요 A라는 걸 이제 사인 법칙으로 구하려면 사인 105도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그걸 주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구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 거냐 해서 방금 아까 했던 요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 보이는 이제 BH만큼 길이를 이제 구하고 HC만큼 길이를 또 따로 구해가지고 더하자라는 패턴으로 가자라는 거야. 그럼 BH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빗변 2루트 2에다가 요 각도의 코사인 값 코사인 30도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고 자 CH 같은 경우에는 요 빗변 2에다가 코사인의 45도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더해서 요 A라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 해서 2루트 2에다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2에다가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 그래서 곱해주시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구해낸 게 제1 코사인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만 하실 줄 알면 이제 코사인 제1 코사인 법칙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수학으로 나온 경우가 많으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던 비율로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자체는 되게 그냥 편하게 생겼습니다. A라는 거는 B, C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A란 변의 길이는 B 코사인 C였으면 C 코사인 B. B는 B 얘기를 했으면 이제 A와 C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C 코사인 A 했으면 A 코사인 C, 뭐 C도 마찬가지. 그런 패턴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45도, 60도다. 그럼 45도, 60도는 105도니까 이 A 각도가 75도가 돼버리죠. 그럼 75도에 대해서 사인 법칙으로 하려고 했던 75도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제1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는데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 수선의 발을 내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A에서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자, 특수각이 돼버리거든. 아까 했던 것처럼 루트 6이니까는 루트 2가 나누기 돼버리는 거지. 둘 다. 루트 2가 나누기 돼버리면 루트 3 돼버리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30도, 60도, 90도 되는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보이는 이 루트 3이니까 당연히 요만큼 길이는 1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A는 1 플러스 루트 3이다. 연습을 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그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1 코사인 법칙으로 풀라고 했지만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이는 루트 6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했다. 그래서 2라는 녀석에서 코사인 60도를 곱했다 해서 식을 이렇게 쭉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코사인 법칙 쓰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놨는데 이거 증명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90도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풀면 되는 거고 90도일 때도 그냥 바로 내려버리면은, 자, 90도일 때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B에서 바로 코사인 C를 곱하면 되는 건데, 그럼 코사인 B는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B 자체가 0이잖아요. 그죠? 얘가 0이니까 요것만 살아남아서 당연히 어쨌든 A라는 길이가 요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둔각일 때는 이제 빼는 개념으로 가는데, 자, 여기 보이는, 자, 이 A라고 하는 길이를 보자면은, A라는 길이는 여기 보이는 CH에서 CB를 빼가지고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CH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보이는 B라고 하는 요 대변에 대해서 여기 C라고 하는 코사인을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CH라는 게 B에서 코사인의 C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럼 여기 보이는 이제 BH를 빼줘야 되는데, BH라는 녀석은 뭐냐면은 이 C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요 각도 파이 마이너스 B를 갖다 이제 코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지금 좌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BH가 파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각도의 코사인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 파이 마이너스 B는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이 지금 음수인 지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B 코사인 C에다가 빼기에 지금 C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B인데, 얘가 지금 뭐로 바뀌어버린다? B 코사인 C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의 C 코사인 B로 바뀌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또 요 식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코사인 법칙은 뭐 이때 이용한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은 요 두각이 특수각이면은 요 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용할 생각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인데, 자, 제2 코사인 법칙은 제일 코사인 법칙을 연립시켜서 만들어낸 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코사인 법칙에다가 여기다가는 A를 이제 원래 첫 번째 있던 거에 A 곱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던 식이 B 곱하고, 세 번째 식에다가 C를 곱해가지고 기역에다가 이제 니은 디귿을 더해서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걸 이항시켜서 이렇게 됐는데, 이 식의 패턴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뒷부분에 이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 보자면 이거는 무슨 공식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다, 그지? 그러니까는 j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확장시켰다, 일반각까지 확장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한 공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피타고라스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각도가 만약에 90도가 돼버렸다.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남아서 피타고라스 정리인 거고, 만약에 90도가 아닌 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은 이렇게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보이는 제2 코사인 법칙인데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냐? 자, a제곱은 b제곱 따기 c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그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외우긴 편하겠다, 그죠? 그럼 추가적으로 뒤에 뭐가 생기면 되냐면, 자, b제곱 따기 c제곱이 보이니까 뒤에 빼기 붙여가지고 2 한 다음에 bc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2bc. 근데 너무 bc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a에 대한 거 한 얘기 하나 해주려고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외우면 편하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b제곱은 이제 c랑 a랑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a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2ca까지 얘기를 했더니 이제 b에 대한 거 한번 얘기하자 해서 마이너스 2CA 한 다음에 코사인 B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패턴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 J 코사인 법칙은 주로 어느 경우에 많이 쓰냐면은 조건 자체를 뭐 SAS 조건, 이 SAS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삼각형 합동할 때 했지.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요때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우 많이 하냐면 SSS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요럴 때 많이 써먹거든. 그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예를 보면 삼각형 ABC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때 A를 구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 삼각형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상하지만 자 여기 보이는 ABC 해가지고 여기가 3이고 여기 6이다. 형태가 sem이 얘기했던 SAS가 보이죠, 그죠? 자 그럼 그때 지금 뭘 물어보냐면 여기 보이는 대변의 길이 요 A를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공식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제곱은 옆에 있는 변들을 제곱해서 더하고 빼기의 2배에 또 옆에 있는 변들 다 해주고 계속 옆에 있는 변들만 했으니까 이제 곽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에 60도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뭐 보자 9랑 36이랑 보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약분시켜서 36에 18만 남는다 해서 27이다. 그래서 a제곱이 27인데 그럼 a는 원래는 뿔마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변의 길이니까 음수 나올 수가 없어서 3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책에서는 왜냐면 a가 양수만 나와야 되니까 3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SAS 조건이었고 혹시나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금 위에 있는 식을 변형시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코사인 j 법칙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는 요 패턴도 암기를 해두시는 게 계산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쌤이 사인 법칙은 막 굳이 막 그걸 외워서 써먹지 않아도 이제 뭐 괜찮다 했는데, 왜냐면 식 자체도 워낙 간단했고,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은 제곱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도 그냥 외워서 써먹는 게 시간 절약용으로 좋을 겁니다. 자, 어떤 패턴으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A에 대한 각도에 대한 코사인이네. 그러면 주로 이제 BC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야, 뒤에는. 그래서 이제 분모에는 이 BC가 있고, B제곱, C제곱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제곱을 한번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에 대한 얘기는 AC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분모에 이거 있고, 이제 분자에도 이거 있고, 마지막에 B제곱 빼준다. 이런 패턴으로, C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외워주시면 되겠다. 자,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는 자 각도 이제 세 변을 다 줬죠, 그죠? A가 7, B가 3, C가 5일 때 이 A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뭐 따로 필기 안 하겠습니다. 코사인은 2BC분의 쭉 계산을 쭉 다 한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자, 수업 시간 들었으면 알 텐데 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값은 굉장히 자주 나왔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나오려면 우리가 동경이랑 또 위치 관계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을 되려면 120도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됐습니다. 120도다. 그럼 여기는 각도를 알아내가지고 뭐 어떤 경우를 주로 활용을 하냐면은 보다시피 이제 코사인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특수각이면 바로 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인 값도 구해낼 수 있잖아. 그래서 뒤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공식을 배울 건데,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사인을 이용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세변의 길이가 있을 때 넓이 구할 때 이 제2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을 구할 때 주로 써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제2 코사인 법칙은 이런 길이 주어서 이용되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SAS 조건 그리고 SSS 조건에서 주로 많이 써먹는다. 자, 밑 참고로 적어놨죠. 아까 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확인 코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 삼각형 ABC에서 이런 식으로 A하고 마주보는 각도, 그러니까 대변을 마주보는 각도 있고 특수각이죠. 그리고 B가 45도다. 일단 헷갈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가 60도, B가 45도. 그럼 얘가 지금 75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4다. 그랬을 때 여기가 B, 여기가 스몰 C 뭐 이렇게 될 건데, 뭐 C의 각도는 지금 바로 구했다, 그지? 75도라고. 자, 그럼 바로 구했는데 B의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B의 값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사인 법칙을 위해서 써먹어 보겠습니다. 특수각이니까. 자, 사인의 60도분의 그리고 마주보는 4라고 하는 게 사인의 B 각도는 45도였죠. 45도 분의 B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 이렇게 있고, 사인 45도가 양변에 곱해졌다고 보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8에다가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약분시켜서 4 유리화까지 시켜주면은 3분의 4 루트 6입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타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냥 이거는 아까 했던 사인의 60도분의 4 한 개 2r이다 라는 것만 이용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사인 60도분의 4라고 하는 게, 자, 이게 다시 해가지고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4니까 루트 3분의 8 이렇게 됐고,
따라서 요 r이라는 거는 2로 양분 나눠가지고 루트 3분의 4 유리화시키면 3분의 4 루트 3이다까지 좀 복잡하게 계산됐습니다. 자, 또 삼각형 ABC에서 자, A하고 B 길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대각인 A를 가르쳐주고 이제 B를 가르쳐줬을 때 이제 C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일단 그려서 파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45도, B가 60도. 그럼 얘가 지금 75도가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얘가 지금 4, B가 지금 2루트 6일 때 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밑에 C.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니까는 사인 75도는 구하기가 힘들다, 그죠? 아까 했던 이미지가 요 각도와 대변의 길이가 있어가지고 사인 법칙 쓸 수는 있는데 요 75도에 대한 사인 정보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C를 구할 때 보니까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다 특수각이니까 75도 빼고 다 특수각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편할 거다라는 거죠.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시면은 45, 45, 90도니까 얘는 루트 2를 나눠서 2루트 3이다. 마찬가지 얘는 지금 30도, 60도, 90도니까 얘가 4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려면 나누기 1을 해주면 되죠. 여기 2다. 해서 C의 값은 2루트 3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1 코사인 법칙을 써라 라고 한다면 굳이 쓰자면 2루트 6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하고 더하기 4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ABC에서 A 각도 줬고요. 자, 스몰 a를 주지 않았고 스몰 a를 구하라 그랬고 두 변을 줬네요. 그죠? 그 120도를 끼고 있는 두 변을 줬습니다. 그럼 SAS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얘가 120도 A라는 거에 대해서 얘를 B, C라고 한다면 여기가 8, 여기 7일 때 A를 구해봐라 라고 해놨죠. 그러면은 이 BC 각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떤 두 가지 요 각도에 대해서 이런 각이 있으면은 대변이 이제 있으니까 뭐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120도가 특수각이니까. 근데 그 정보가 없다. 그지? 그러면은 뭐 제2 코사인 법칙을 쓰자라는 거지. 제1 수선의 발을 내릴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죠? 요 동그란 X 각도에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A의 값은 공식을 바로 적용시켜서 A제곱 B제곱 한 다음에 C제곱하고 빼기 2BC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의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어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8, 64, 77, 49에다가 빼기 2에다가 8, 7에다가 코사인 120도인데 코사인 120도 또 자주 나오는 거지. 또 해가지고 쭉 해서 조금만 간 거니까 코사인 X좌표 그럼 여기 조금만 내려갔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자, 약분시켜서 계산해 주시면은 다 더해주면은 얘가 169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9 나왔으니까 따라서 A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물론 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J 법칙, J 법칙까지 했는데 공식을 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실 필요는 있고 물론 코사인 J 법칙은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고 패턴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문제를 풀면서 연습 잘 해가지고 적용시키는 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J 법칙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숙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